자, 우리 이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제 헌법이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의 하이라이트는 2장이에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 그래서 130개 조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헌법 10조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 10조를 왜 핵심으로 꼽냐면 여러분 이제 일단 기본권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이거 포괄적 기본권이다, 또 학자들은 주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여기서 이제 이 인간은 모든 인간이에요. 여기 이제 모든 국민은, 그래서 이제 사실 10차 개헌안에서도 그렇게 바뀌었고 독일 같은 나라도 국민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또는 이런 표현이 맞다고 봐요. 국민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게 좀 더 정확하다. 근데 해석을 통해서 여기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그럼 외국인은, 무국적자는, 불법 체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2장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학설과 판례가 여기서 이제 인간의 권리인 것도 있고 국민의 권리인 것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는 이 자연권으로서 생명체를 가진 자연인으로서 인간이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연히 누리는 기본권이라고 봐요. 이게 가장 이제 본원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헌정사 많이 나오는데 인간의 존엄 가치는 원래 공고헌법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5차 1962년에 들어왔고, 행복 주권은 8차,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됐었죠. 80년 헌법에서 이제 추가됐습니다. 이건 독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여기 행복 주권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헌재 판례는 굉장히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자유와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헌법 37조 1항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헌법 2장 기본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게 이제 39조까지 이제 기본 의무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 2장에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자유와 권리도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행복 주권을 그래서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우리 헌재 판례가 굉장히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자유권,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근거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마다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좀씩 다를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공시생들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합격이 근데 인생의 최종 목표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단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건 분명해요. 그죠? 우리 여러분 이제 올해, 내년 이 단기간에 이제 인생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오로지 합격이 지상 목표야. 근데 우리 100년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 합격은 사실은 최종 목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안정된 이제 공무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정의해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란, 노래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 있죠. 시, 유치한에 그 유명한, 그 이제 그게 원래 연애시로서 여러분 이제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근데 그 배경은 약간의 이제 불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국어 시간에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다 시인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막 날씨만 약간 변해도 사람이 센치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감성이 막 풍성해지고 막 식구가 떠오르고, 그건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몸이 건조하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랑에 빠진다는 건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야. 우리의 목표가 이제 합격이잖아요. 합격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과정도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실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헌법을 공부하는 것도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헌법의 핵심적인 게 여러분 이제 이 10조다, 10조.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다. 그런 잠이 부족하다. 잠을 좀 더 자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공부하는 퀄리티가 높아지고 조금 더 즐거워. 근데 막 잠을 자면서 막 송곳으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자학이야, 자학, 그거는. 그리고 성과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많이 다치면 입원해야 돼, 병원에. 그럼 공부도 못 하게 되고. 근데 진짜 근데 예전에는 막 그렇게까지 정말 자기를 고통을 주면서까지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면서 몸을 학대하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오늘 공부량 못 채웠으니까 밥도 먹으면 안 돼. 너는 잠도 자서는 안 돼. 벌 받아야 돼. 아니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양이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과목을 우리가 줄일 수는 없잖아. 법원직 같은 경우 8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책의 분량을 자꾸 최소화하는 뭔가 이제 머리를 지혜롭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과목이 이제 적은 분야라고 해서 솔직히 시간이 남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4과목, 5과목. 지금 이제 영어, 한국사 패스한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3과목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8과목 하는 법원직이나 3과목 하는 이제 직렬이나 다 똑같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춰서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과목 공부해도 바쁜 건 매 한 가지고 3과목 공부한 사람들도 맨날 공부량이 부족해. 100점을 다 못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을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카멜레온처럼 수험생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거기 맞춰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돼.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아, 괴로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 행복 주권이 포괄적 자유권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일반적 노동자권, 자유결정권, 성적 자유결정권, 소비자의 자유결정권, 또 이제 문화여권, 스포츠권,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뭐 다 여기서 도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권리. 소극적 단결권도 일로 오죠. 적적 단결권 3.3조 특별규정이고 특별규정 있는 건 특별규정. 자,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게 바로 이제 천부 인권 사상이 발행되고 즉 자연권. 불가침이다. 그런 인권을 당연한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을 문진다. 이게 이제 자연권, 기본권 이제 자연권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자연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에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천부 인권으로서 인정되는 실정법적 권리가 이제 실정권이고 실정권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실정권. 불가침의 인권이라는 거. 또 우리 헌법 37조 1항도 하나의 근거예요.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37조 1항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자연권의 근거. 이것도 자연권의 근거. 그래서 여러분 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기본권을 인정하는 게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아시겠죠? 자연권이기 때문에 설명이 된다. 자, 그다음에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여기서 법은 일체 모든 법, 성문법, 불문법, 국내법, 국제법 다 포함해요. 넓게 봅니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등입니까? 형식적 평등입니까? 아니죠. 상대적 평등이고 실질적 평등이다. 그리고 이 평등하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그러한 실질적 상대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가능하다. 우리 헌법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 또 이제 실질적 평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실질적 평등, 상대적 실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그래서 차별을 허용한다. 차별. 근데 그 차별이라고 하면 합리적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차별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원칙적인 심사 기준이 자의금지 원칙, 자의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도 안 되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의 평등의 정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그 예시적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차별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성별에 따른 차별, 남녀 평등, 그 종교, 과거 이제 종교, 특정 종교이라는 이유로 종교 차별, 탄압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회적 신분, 우리나라는 5천 년간 계속 신분 사회였었어요. 귀족제도 그럴 시대 있었고, 뭐 그건 삼국시대 뭐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조선시대도 양반제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신분이 지금은 용납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여러분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학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뭐예요? 중산층 개념, 중산층. 근데 중산층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중산층이 어디까지가 중산층이죠? 그게 이제 이 주관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가끔 언론 보도 이런 거 보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연봉 그리고 안정적으로 한 5천 이상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막 제시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런 중산층 개념 자체도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아니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임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이 사랑하는 임과 함께 산다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면 물론 이제 그 기본 전제는 있죠. 베이스 최소한의 이제 생존권은 다 이제 확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통계는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걸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걸 자꾸 분류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뽑아봤다는 거야. 근데 지방에 사는 여성 40대 공무원. 공무원이 공무원. 중요한 것도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의 상징이야. 그리고 이제 서울보다도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지방. 그리고 또 저녁이 있는 워라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무원. 그리고 여성. 왜 또 여성일까요? 남성들은 이제 가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이 또 40대 그 정도면 이제 자리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한 10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 특히나 이제 그건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동조도 많이 했어. 그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일반 기업체에서 여러분 임원까지 승진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공직사회는 최소한 어떤 차별이 없죠.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또 직렬도 굳이 따지자면은 법원직, 행정직 이런 쪽이 같은 공무원이라도 소방 이제 경찰보다는 그러니까 3교대를 근무하는 공안직군보다는 전역이 있는 사람이랑 아니 전역에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교정직이라든가 출입국, 공안직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제 수당을 더 받긴 하는데 낮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건강상에 이제 좋은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그 공무원들 그래서 행정직 법원직, 일반직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직, 지방직.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준비하는. 자, 그것도 사실은 근데 사회적 신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헌법의 신분은 후천적 신분으로 보거든요.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이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예시적이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아닌 학벌, 또 재력, 출신 지역, 기타 나이 뭐 어떤 이유로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이 있어서 아시겠죠? 자, 여기 넘어갑니다.